자, 좋습니다. 자, 오늘 무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방송은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또 TV 출연한 날이죠. 어, 뭐 TV 출연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이 한 대표가 시장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좀 더 확고부동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금 시장이 뭐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코스피가 또다시 3천선이 무너지는 약세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불안하고 힘드시는 그런 흐름이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미 시장의 위기는 지난 2월 달, 2월 말에 그리고 3월 초에 시장의 위기 국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은 바닥을 확인해 가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선두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증권시장,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서 소요되지 않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간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장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시대를 여는가 싶더니 다시 깼었죠. 그래서 다들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시대를 다시 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분명히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시대를 열 것으로 저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반에 걸친 전망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만큼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져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려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강력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죠. 참 이 시장이 조정을 딱 마무리하고 시장이 막 살아나고 주도주를 기가 막히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우리 엠벤골드에서 기간 연장 할인 이벤트, 봄맞이 이벤트까지 단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엠벤골드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매니저들과 함께 좋은 주식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인 이벤트와 더불어서 기간 연장 이벤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대놓고 말씀드렸죠. VIP 오시는 것도 지금 이럴 때 오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오늘도 종목군들은 매수하자마자 다 수익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러드렸었고, 시세 분출 자체가 뭐 팡팡 터지는 않습니다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자, GST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미지근하게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유니셈도 어제 그저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반등 시도가 되고 있고,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오늘 4.7%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원익 IPS 그리고 원익 QNC 같은 종목들도 또다시 신고가 강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제는 낙폭과됐던 ISC 같은 종목들, 유니캐스트,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가지는 않아도 그 안에 대장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선별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가면서 5G 오늘 부진했습니다만 오늘 서진 스텝이 무려 8% 급등세가 나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의 매수가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응? 기관들이 25만 주, 외국인들이 17만 주. 5G 관련주에 대한 기관 외국인 투자은의 매수세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나머지는 좀 부진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G는 이미 중간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미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권시장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강한 게 바로 5G다. 지금은 오늘까지는 부진하지 합니다만 앞으로 시세 분출이 시세 흐름 자체가 부진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반도체와 5G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한 게 뭡니까? 이제는 수소도 움직일 겁니다. 오늘 수소 관련주도 움직이기 좋죠. 그러면서 풍력 관련주로 다 올랐습니다. 태양광도 하나씩 올라갔죠. 이런 성장주가 이제 서서히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입니다. 그죠? 3천선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르면서 다시 950선 플러스권의 강세가 나온 겁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이 시장의 강력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또 놓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손실이 많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지수가 뭐 빠진 게 얼마 있다고요?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요거밖에 안 빠지고 올랐고, 또 코스닥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빠졌다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지금 손실이 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장세 제가 얘기했죠. 지금 장세는 손실이 나는 장세가 아니라 분명히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적은 상태고, 지금은 빠른 속도로 계좌가 복구가 되고 계좌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벌써부터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지 않고 있거나 여전히 계좌가 손실이 난 상태에서 복구가 안 되고 있으면 그 계좌는 버려야 돼요. 그 계좌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었죠.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갈 때는 뭐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 다 빠집니다. 물론 나쁜 종목은 더 많이 빠질 것이고요. 좋은 종목은 좀 덜 빠질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뭐라 했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올라가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종목군들 중에서 1%에서 3% 종목들밖에 많이 안 가요. 말 그대로 가는 종목들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모두가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올라갈 때는 모두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가 단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내 종목은 여태까지 같이 빠졌으니까 지수 올라가니까 내 종목은 또 올라갈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응?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졌으니까 지수 올라가니까 내 종목 올라가겠지? 그건 여러분들 그냥 기대감이고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시장이 올라갈 때 시세를 땡기는 사람은 일부 기관과 외국인 세력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요. 지수 하락을 이끌어낸 주도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빠질 때는 불안하니까 기관이고 외국인이건 개인들이건 다 털어냅니다. 특히나 개인들은 지수가 빠지면 누가 팔아라 소리 안 해도요. 그냥 무서우니까 같이 팔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건 안 좋은 종목 다 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특정 종목만 가는 거예요. 시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고르게 매수하기 때문에 시세를 주도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시세를 주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몇 종목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 났는데 시장이 올라가니까 회복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하면 안 돼요. 장세가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 정도 있다. 10종목들 정도에서
과감하게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종목군들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주도주로 옮겨 타는 전략으로 펼쳐 나가야 그동안 손실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수익권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횡보하거나 조금 올라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움직이라고 했고 대응하라고 그랬죠. 장세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분들, 제가 일부 대형주 제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만 대형주 안 되는 종목들 정리하시고, 코스닥에서 바이오 제약주 안 된다 그랬죠. 걔네들 털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와 5G 등 성장주로 옮겨가지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주가 가기는 가는데 다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반도체로 그동안 떨어지고 나서 장세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반도체로 옮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반도체로 옮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뭐 이 종목 저 종목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공부해야죠. 만약에 공부를 해도 안 되겠다. 공부를 해도 안 되겠다. 응? 공부를 해도 안 되겠고 공부도 안 되고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도 진짜 판단이 안 서는 그런 게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런 분도 뭐라 그랬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버리는 것도 어렵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버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정말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과 주도주로 옮겨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만약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제가 VIP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에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목했던 그런 매니저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실질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보세요. 밑에서부터 하나도 보시더라도 지금 뭐 FNS테크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동진세미케 오늘 주가는 좋죠? 그죠? 디바이스 엔지도 바닥에서 아직 고개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GST, 유니센 같은 종목들 맨날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고 사이맥스도 드디어 신고가 나옵니다. 원익 큐니치가 신고가 급등 나왔고요. 유진테크다 또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많은 종목이 급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한두 개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순환하면서 계속 나와요.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재료는 이제 그동안 뭐 반도체 장비주와 관련된 기사라든가 이런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반도체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급난입니다. 공급난. 수요는 너무나 많은데 공급이 딸립니다. 앞으로 반도체 메이커들은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거고, 디램과 디램 가격 강세에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수혜주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앞으로는요 시설 투자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메이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반도체 장비주가 될 거예요. 올해 내년까지 반도체 장비 업황은 초호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초호황이에요. 이런 반도체 시장을 두고 무슨 고민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초호황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시장을 두고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가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철강주 따라갑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던 철강주 따라가요? 건설주 따라갈 겁니까? 이제는 은행주, 증거주 건들지 마시고요. 보험주들도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손보가 신고가 났죠. 제가 이제 별밤 특종에서도 하나손보 말씀드렸고 주가 신고가 났습니다. 뭐 대박 터졌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종목 추격 매수하지 말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죠?
현대상이라든가 푸네 DB손보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 옆으로 기어갈 겁니다. 기어가다가 나중에 갈 거예요. 그 정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지금 뭐 건설주니, 철강주니, 정유주니, 화학주, 지금 효성그룹주들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합니다. 조선주들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지금 여기서 쫓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번지 이제 먹을 거 별로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무리 기고 나라도 반도체 장비주들만큼 수익률을 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아무리 기고 나라도 반도체 장비주만큼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아요. 걔네들은 거기서 큰 수익을 줄 수 없는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 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5G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시장이 아직은 뜨뜻미지근하죠. 코스피가 3천선이 깨졌고 3천선이 깨지고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그나마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방송도 시작하기도 전에 반도체 좋다, 반도체 보셔야 된다, 5G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제는 TV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무료방송 녹화한 내용들 시간 되시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어요. 시장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시고 시장을 대응하셔도 됩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더 보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죠? 자, 시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무료 카카오톡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카오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당분간 무료 카카오톡방 소개를 잠깐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카오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N골드 사이트 있죠? MBN골드 사이트로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시면 왼쪽 상단에 유튜브 MBN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도 있죠? 요거 누르시면 요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한 대표 이제 그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 진행하고 나오죠? 요 옆에 동영상을 누르시면 지금 한 대표 여기 유튜브링 방송하는 거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그 무방 녹화한 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제목이 뭡니까? 위기는 지났다. 코스닥 집중해야 되는 이유. 승부 거래될 섹터. 뭐예요? 코스닥 시장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승부 거래될 섹터는 뭡니까? 일단 대장이 반도체하고 5G예요, 여러분들. 자, 요 라이브 지금 한 거를 요 누르세요. 누르시면 플레이가 되죠? 자, 플레이가 됩니다. 자, 플레이가 되는데 그 하단에 자, 요 하단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죠?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4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녹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링크 주소.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자, 요렇게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4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요걸 누르세요. 그룹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요걸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방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갈 때 뭘 물어보냐면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비밀번호는 MBN 35369입니다. 요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어요. 그 피싱 하는 그런 애들 때문에 요 비밀번호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요 비밀번호 35369 요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카카오톡방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서 방송과 무료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경계를 해라 방어를 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도 곧버스라고 하는 상품, 지수 하방을 보고 배팅하는 ETF 상품 곧버스를 중심으로 우리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익 내고 나왔어요. 언제예요? 지수가 3000포인트를 깨고 여기입니다. 3000포인트 밑에서 딱 찍고 3000포인트 하단 2900선 초반에서 저점 찍고 딱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다 털고 났습니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곧버스 매매한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어디입니까? 자, 요거죠. 요겁니다. 우리가 3월 9일날 9시 49분에 곧버스를 정확하게 물량 털고 나온 겁니다. 조정장도 이미 다 대비를 한 거예요. 결국엔 뭐냐? 2월 달까지는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장은 2900선, 3000선을 깨고 내려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그리고 다시 3000선 위에 회복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곧버스를 매도를 딱 하는 순간 시장은 바닥은 친 겁니다. 그리고 곧버스를 우리는 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3000포인트라는 강력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시장이 안 죽으면 거기는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강력하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지지대까지 또 밀리잖아요.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3000선이 일시적으로 깨진다 손 치더라도 이 장은 2900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의 난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정말 3월달이죠. 올해 증권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시장은 그동안 한 대표가 조심하라고 할 때는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조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조심 안 하고 좀 자신감 있게 무서워하지 말고 현금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주식 배팅을 준비하시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어떤지를 잘 보세요. 지금 증시가 코스피는 부진한 상태고 코스닥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피를 중심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계좌가 아직도 엉망일 거고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바이오제약주라든가 이상한 종목들 들고 있으면 계좌가 여전히 엉망일 겁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얘기했던 적어도 반도체라든가 IT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절반 이상 형성됐으면 계좌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을 거예요. 그겁니다. 계좌가 분명히 엉망이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포트를 교체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인 것이고 최후의 타이밍인 것이요. 과감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지금처럼 시장의 중심에서 살아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주도주를 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그랬습니다. 한 대표 방송 잘 들으시고 한 대표 잘 따라오시라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종가를 기준으로 3000선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3000포인트 29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주봉상 월봉상의 흐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조가 살아있거든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일단 하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피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죠? 여기다가 월봉상 코스닥은 이미 1000포인트를 한번 찍고 밀렸습니다. 1000포인트를 노크를 한 거예요. 노크하니까 1000포인트 문이 열렸죠.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이상가 열릴 거로 보고 있고, 100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공백이 엄청납니다. 코스닥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한데 한 대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좀 빨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제발. 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난번에 지수 조정 끝나고 반등할 때도 나중에 이런 구간에서 막 주식 매수하고 포트 교체하는 분들이 계세요. 포트 교체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 항상 시장을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여요. 그죠? 한 대표가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장이 이제 조정을 끝나고 이제 조만간에 반등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교체하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야 됩니다. VIP도 이런 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의심하죠? 확인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한 대표 말대로 가거든요. 가네. 진짜 가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늦잖아요. 이만큼 들 먹는 것이고 또 올라서 변동성이 커지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쉽잖아요. 결국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은 늦습니다. 한 대표가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가 다소간의 시간 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보다는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찌감치 포트폴리오 교체한 분들은 바로바로 계좌가 지수가 신고가는 바로바로 계좌가 신고가 나고 계좌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늦게 먹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바로 거기에요. 여기처럼 모든 조직의 끝 무렵입니다. 이미 코스피는 3000선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한 과정들이고 코스닥은 저점을 찍고 이미 반등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주저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중심으로 다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교체해야 되는데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VIP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오시게 되면 바로바로 종목 교체가 되는 것이죠. 현인들도 마찬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타이밍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스닥 지수하고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장중에 밀렸어요. 중국하고 일본 증시 좀 밀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강bab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갑니다. 자, 어제 제가 무방을 통해서 심도 있게 제가 분석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나스닥 지수는 12,500선을 저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나오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 출렁거리는 과정 내지는 미미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최소한 나스닥 지수가 12,500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절대 시장을 무시하지 말자고 했고 12,5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동안 증권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시중 실세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상승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돼요. 증시가 오르고 나중에 금리가 따라갑니다. 그럼 금리가 많이 오르죠? 그럼 금리가 오른 데 따른 부담 때문에 시중 실세금리가 오른 데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이에 금리는 더 올라가요. 그런데 증시는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갑니다. 자, 증시가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가다가 멈추고 쉬어갑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충분히 안정되게 확인되잖아. 증시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 나서 한참 올라가자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증시가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기가 다시 과열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나중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선순환의 흐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일째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금리 인상 기조도 분명히 진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1.6%까지 떨어졌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국제 원자재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자, 일본어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죠? 목재, 돈 가격 못 올랐죠? 옥수수, 국제 곡물가 못 올랐죠? 멈춘 겁니다. 알루미늄만 좀 강세를 기록했는데 다시 밀렸습니다. 그죠? 알루미늄 어제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진정됐죠? 대두 가격 진정됐습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세가 멈췄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급락이 났죠, 여러분들. 유가 급락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리는 더 이상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이고요. 미국 증시는 최소한 하방 경직 내지는 기간 조정 내지는 미미한 반등 가능성도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번까지만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경계를 해냈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안정된 상태고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고 이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약간의 기간 주종 내지는 혼주 장세가 진행되면서 다시 미미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 증시가 미미하게 반등만 나오더라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깨졌지만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시장 무서워하면 기회 못 잡아요. 아셨습니까? 아셨으면 3번 한번 쳐서 3번. 막연하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장세가 아니에요. 자, 아셨으면 3번. 아시겠죠? 제가 괜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술적으로도 최후 29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3000선 이하에서는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가 주도주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분명히 이제 3천선 하단 정도 선에선 저점을 찍을 거로 보고 있는데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밖에 없습니다. 저는 2차전지는 못 간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기술적 반등 나오면 2차전지는 털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정도. 그 정도만 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형주 쪽은 그렇게 큰 수익을 줄 만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종목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코스닥을 봐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상 최근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상승 흐름이 강합니다. 물론 그동안 하락폭이 커서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낙폭 과대했고 저평가된 종목이 많아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시대가 조만간에 열릴 것이다. 1000포인트 하단에서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코스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매수가 코스피 종목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림 보고 계시죠? 두 번째 그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고요. 두 번째가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빨간 선은 거래소인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는 잠깐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다 팔고 있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오히려 이때는 코스피 종목보다 더 많은 코스닥 종목을 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코스피는 그때 매수하고 나서 다시 다 팔았는데 코스닥은 이때 사고 나서 거의 안 팔았습니다. 잠깐 파는가 싶더니 다시 들어왔죠, 여러분들. 오늘 891억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분명히 코스닥 시장을 더 중요히 여기고 있다. 확인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관들도 다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투자는 기관으로 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단타 성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향성을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투신권과 보험단, 연기금 3개 정도를 기관으로 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투신권이 대장이죠. 투신권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는 관망하다가 오히려 털어버립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완만하게 매수하다가 이제 매수 강도 좀 더 강화되는 이런 형태가 그러고 있죠.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선호하고는 코스닥 종목을 주시로 마지막에 그렇게 패대기 치듯이 투신권들도 막 털어냈다가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기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히려 코스피를 털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기조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투신권들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보험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로 완만하게 팔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최근에 물량을 충분하게 털어내고 흔들어댄 다음에 이거 자기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하고 안 되는 종목들을 털어낸 거예요. 털어내고 나서 그 자금 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지금 막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들 그렇게 코스피 종목 털어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연기금들도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는 아직은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추세적으로 외국 기관 연기금들도 코스닥 종목을 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강조했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합니다. 오늘 TV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무방을 안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듣고 그냥 대충 지나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무방을 더 쏟들어서 어제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고 또 확인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관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 미래 신성장주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가 코스닥 시장에 다 있고, 그죠? 반도체 장비주가 코스닥 시장에 다 있고, 5G 장비주가 코스닥 시장에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2차전지 다 있고요, 그죠? 그리고 수소차 있고, 그 다음에 풍력.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 반도체 5G를 얘기를 하면서 수소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됐었고, 그죠? 수소도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했었고 이제 풍력도 보셔야 되네. 풍력도 오늘 CS 윈드 그다음에 유니슨 다 올랐습니다. 급등은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임박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금리 상승세가 멈췄기 때문에 기술주라든가 성장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산업은 기술주와 미래 신성장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더 가셔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이 기술주 성장 가치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코스닥이 중요합니다. 코스닥 20년 만에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중앙 종목을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지금이고 최후의 매수점이 지금이고 또 포트폴리오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털어서 주도주로 옮겨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그죠? 과감하게 움직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게 스스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VIP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엠벤골드에서 지금 카카오톡 이벤트 봄맞이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기간 연장 이벤트죠. 3개월 플러스 30일 한 달 더 가고 1개월 10일 5일 더 갑니다. 제가 기존에 드렸던 기간이 5일하고 20일이었었죠. 30일 그리고 10일 나가는 겁니다. 요런 타이밍하고 시장의 반등 위치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움직이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카카오톡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이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3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을 분명히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3일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좋은 주식을
주도주를 최적의 타이밍에서 잡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선대는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뭐 신문 기사를 보고 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더 이상 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반도체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있죠, 여러분들. 이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은 앞으로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최소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반도체 메이커들은 생산 시설 투자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무려 3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공급이 이 난항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수혜를 보지만 실질적인 수혜 종목군들은 반도체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은 반도체 장비주가 있어요. 다 수혜주가 아니에요. 절대 다 수혜주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30% 정도밖에 안 돼요. 30%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질적인 수혜주는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 선별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이 올라가도 팡팡 안 터집니다. 이게 가는 동 마는 동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 징글징글합니다. 대응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반도체는 이유 불문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가장 반도체 공급 문제가 부각이 되고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 메이커들의 시설 투자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디램부터 해가지고 디램 가격도 뭐 계속 급등하고 있죠. 디램부터 해가지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모든 섹터를 중심으로 아울러야 됩니다. 필수적인 반도체 부품을 필수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이 시장 전면에서 대시세를 주는 겁니다. 지금 원익 QS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고 있죠.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유니셈하고 GST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종목들이죠. 얘가 지금 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응? 칠러, 온도 조절장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필수적인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수적으로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 투자라는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는 과감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종목들 분명히 압축해놨고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요즘에 또 그럽니다. 이제는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고 좀 좋아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없어요, 돈이. 우리 회원님들은 주식 풀베팅입니다. 풀베팅 들었습니다. 주도주 쪽으로 더 압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장비주가 몇 종목, 몇 프로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5G. 두말하면 잔소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서지스템 주가가 상당히 강했는데 저건 리포트가 나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5G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기사 보여드렸었죠. 캐나다 통신사의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 이동통신사의 기축 장비인데 이건 이제 4G입니다. 4G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인도도 5G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겁니다. 4G를 중심으로 통신 시설이 만들어진 나라는 결국엔 5G로 전환하면서 5G 장비를 똑같은 장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삼성이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삼성이 또 NTT콤에다가 5G 장비 공급을 하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까지도 들리고 있을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그죠? 5G는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더군다나 이번에 5G 관련주는 그동안 조정 양상을 보면서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이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앞으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크게 반영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의 발표가 되고 주가가 밀리잖아요. 올해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종목 교체는 내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종목 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만요. 자, 종목 교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엠베인골드 가시면, 자, 왼쪽에 누르시면 한 대표 사진 나오죠? 요 사진 누르세요. 요 사진 누르시면, 자, 옆에 왼쪽에 중간에 정형 게시판 있죠? 여기에다가 VIP 오신 분들은 정형 게시판에다가 종목을 다 올려주세요. 오늘 오시게 되면 여기다 종목을 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 장 출발하기 전까지 답변 다 올릴 겁니다. 올리면 내일 장 출발하자마자 제가 여기다 올려준 종목 중에 팔으라고 한 종목들은 파세요. 들고 계시라고 한 종목은 들고 계시고 팔으라고 하는 종목은 아침 초장부터 과감하게 파세요. 팔고 내일 아침부터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지고 계신 주식은 여기에다가 오늘 종목 다 올려놓으세요. 종목 수가 뭐 20개건 50개건 100개건 상관없습니다. 다 올려주시고 내일 아침 장 출발할 때까지 답변 드릴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제가 정리하시라고 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들고 계시라고 들고 계시고 정리한 자금 가지고 제가 내일부터 주도주 다시 매집 들어갈 겁니다. 종목 드릴 거예요. 그 종목으로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종목 가지고 오세요.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께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대표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팔고 가겠습니다. 못 오세요. 못 팔아요.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못 옵니다. 그러면 결국엔 종목 포트폴리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이 또 30개, 40개씩 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분명히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이 30개, 40개씩 되면 무슨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빠질 때는 30개, 40개가 돼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계좌 손실은 같이 나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뭐라 했습니까? 가는 종목 몇 종목만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빠질 때는 손실은 크게 나는데 올라갈 때 계좌 수익은 몇 종목만 가기 때문에 계좌가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이 30개, 40개, 50개, 100개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20개 안쪽으로 줄여놔야 돼요. 20개 안쪽으로 줄여놓고 20개 안쪽의 종목들이 모두 주도 섹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수가 올라갈 때 주도주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최적이고 최후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제가 얘기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불어나지 않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계좌는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계좌예요. 그런 계좌는 과감하게 갈아서 엎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빠르게 판단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한 2주, 3주 전하고 똑같다. 내지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분들은 포트폴리오 들고서 한대표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고 있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내일 바로바로 주식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 장은 고민할 만한 장세가 아니에요. 고민할 만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 하루라도 고민을 하실 만한 장세가 아니고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 또 한번 얘기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요. 이마일님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네요.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잘 오셨고, 그 종목 올려주시고, 내일 바로 이제 VIP 오시면 돼요. 자, 5G는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5G 장비 시장, 5G 관련주들은 그 성장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라든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이고요.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더라도 오히려 걔네들은 거기가 저점이 될 수 있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공포는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5G 수주가 진행됩니다. 발주가 진행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5G 수주가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5G 장비 수주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1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2021년은 5G 시장의 본격 선정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G 장비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4분기보다는 2022년에 더 많은 5G 공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G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붙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요 눌림목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5G 관련주들 중심으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5G 관련주지만 얘네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목 선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상대로 큰 종목들, 크게 가고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만큼 지금 5G는 그냥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바닥 찍은 것이거든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5 솔리드 같은 종목들 지난해 이거 120% 이상 수익 낸 종목, 100% 이상 수익 낸 종목입니다. 우리는 한 대표는 한번 터트리면 그렇게 터트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맨날 치고받는 그런 매매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대세를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5G가 징글징글하고 고생들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 고생했다고 징글징글하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고생한 거 고생한 거고 내가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5G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투트랙, 올해 증권시장의 성장주 세트에서 투트랙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5G 저는 한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또 한번 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팔았다가 분명히 다시 다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금 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또 해줄 수가 있겠고요. 얘네하고 더불어서 2차전지는 저는 안 볼 거예요. 기술적 반등 정도 볼 거고 수소도 봐야 되고요. 태양광과 풍력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신 수혜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하고 그다음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 조정 받았는데 유럽에서 그 백신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번 진행되고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밀린 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공포감 때문에 밀린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이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공급이 좀 느려져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니면은 유럽도 코로나 확산세에서 좀 벗어나서 좀 진정될 건데 좀 늦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백신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조만간에 백신 공급과 더불어서 이제 뭐 봉쇄 조치가 이제 완화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백신 수혜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백신 수혜율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백신 공급이 잘 되는 국가들 중에서 만약에 그 백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여행 재개가 시작되는 조짐이 나오면 거기서 터질 겁니다. 유럽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시작이 되는 만큼 이제 이들 종목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신 수혜들을 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지금 반도체와 5G를 투자하기 위해서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가져주셔야 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예,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서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렸고 그와 관련된 그 근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른 경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매매했던 종목들 다 이제 말씀드렸었죠. 지금 어제 두 종목도 차익 실현했는데 조금 그 매매일지 아주 안 올렸습니다. 두 종목 차익 실현했고 3월달 손실 나간 종목 없는 상태고요. 그죠? 그런 상태고 얘네들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종목 하나 교체했군요. 예, 이따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전은 여전히 5G, 반도체 5G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백신 수혜절은 약간의 시간을 걸리겠습니다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고 보험주들은 아까 얘기했죠.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아까 했던 하나손보 급등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나갔고 신고가 났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량을 털어내는 게 좋겠고 요 보험주들은요 당분간은 조금 옆으로 기어갈 겁니다. 요거 나중에 볼 거예요. 우리도 갔다가 또 이제 쉬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나중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거까지 보시고 일단은 지금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봐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5G가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수소라든가 태양광, 풍력, 미래 신성장주를 주는 반등이 조금씩 가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새롭게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격에 대비를 하자.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5번 하고쳐서 5번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충분히 이해되시면 7번 자 5번 자 그래요. 이해되셨죠? 뭐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고요. 어제 이미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크게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 없으실 거예요. 시세라는 거는 항상 얘기합니다. 가고 나서 손을 들면 늦어요. 가고 나서 손을 들면 늦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기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타이밍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타이밍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연해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중심으로 타이밍이 왔다라는 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 시장의 중심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게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기술적 분석상, 펀더멘탈 분석상, 수급상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적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장세에서 고민하면 안 되죠. 톡 부러지게 시장의 분위기가 잡혀 있는 상태면 이 정도의 분위기면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 장세가 그동안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들 가지고 뭐 테마주, 이슈주 가지고 단타 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먹는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매매를 줄이고 이제는 주도주를 주시로 과감하게 보셔야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코스피 대형주들 이제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철강주 더 간다, 정유주 간다, 유가 급락했잖아요, 여러분들. 화학주 안 됩니다. 효성그룹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선주 너무 많이 올랐고요. 해운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건설주도 많이 올랐고 은행주 많이 올랐고요. 이제 보험주도 제가 잠깐 쉰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제약주가 이제 많이 빠지고 바닥권에 이제 근접하니까 바이오제약주들 이제 보시는데 바이오제약주들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 기술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많아요. 어? 코로나라는 악재 변수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바이오제약주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한두 개는 갈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제약주가 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은 없어요. 바이오제약주 올라올 때 털어냅니다. 그나마 바이오제약주가 많이 밀려가지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신성장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라든가 5G가 바이오제약주들처럼 주도주 대장주로서 가장 확실한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엉뚱한 종목에 가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더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엉뚱한 종목으로 돈을 분산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는데도 모른다면 공부 더 하셔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구간은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만만하게 올라갈 때 주도주는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주도주는 이렇게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바로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요. 한 대표가 바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대표는 어떤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ETF 주도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대시세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시장이 살아날 때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중력, 가장 강력한 주도주 섹터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도주를 중심으로 더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이상한 종목 다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도주는 분명히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선택과 집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분들은 무조건 오세요. 자, 대놓고 얘기합니다. VIP도 이런 데 오시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제 방송 들으시고 나서 혼자 대응하시면서 잘 하실 분들 잘 하시고, 만약에 한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한 대표를 중심으로 좀 더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이런 타이밍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한 대표 잡주 매매 안 해요. 잡주 매매 안 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은 분명히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 중 좋은 종목 별로 없어요. 잡주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니까 그거 아시고,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혼자 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시면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이 나올 거고요. 자,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저는 우리 방에서 회원님들한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떨어지는 거 보면 또 속 답답하고. 그러니까 문자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들고 있으라면 들고 있고,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한 매매가 됩니다. 그렇게 편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같은 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때마침 지금 엠벤골드에서 자, 봄맞이 자, 카톡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한 대표가 이제 카카오톡 리딩하고 있죠. 카톡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제가 기존에 이제 그 VIP 상품이 어떻게 됐습니까? 1개월이 88만원이 되고 5일 추가드렸었죠. 3개월은 20일 정도 추가드렸습니다. 이번 봄맞이 이벤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3개월 30일이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4개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4개월이 됩니다. 1개월은 10일 정도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요런 타이밍이 요런 이벤트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분명히 그거 아시고
요런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요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요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벤트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하실 분들은 하세요. 왜?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빨리 오셔서 종목 교체를 하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2, 3일 안에 꽉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만 지수가 올라갈 때 바로바로 여러분들 계좌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니까 자, 이번 주 말까지 이벤트 진행되니까 오늘 할인 이벤트 가급적 3개월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30일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30일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하시기 바라고 1588-0648 문의하세요. 문의하시고 전화가 잘 안 되거나 하시게 되면 1588-0648 전화하시기 바라고 전화가 많이 안 되시게 되면 저기 ARS 간편적기 있죠 여러분들. 자 023490-4618 있습니다. 여기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잘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거 제가 설명 하나 드렸을 겁니다. 아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뭐라 했습니까? 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한대표 카페 여기 정형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가지고 계신 주식을 여기다 다 올려주세요. 내일 장 출발하기 전까지 제가 답변 다 드릴 겁니다. 들고 갈 종목은 들고 가시라고 하고 팔아야 되는 종목은 파시라고 할 겁니다. 그럼 내일 장 출발할 때 팔고 제가 주도주로 이제 옮기라고 문자 드릴 겁니다. 주도주로 과감하게 옮겨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인터넷 가입이 이제 하실 분들 여기 아까 이제 회원가입 눌렀었죠? 회원가입 누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1개월 또는 3개월 누르시고 신용카드 누르시고 결제 누르시면 결제장 터요. 뜨면 결제 인터넷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결제도 되니까 편안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미 어제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VIP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위기 아니고 위기는 이미 이제 2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제 3월 말에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찬스가 온 만큼 이 기회 잡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하고 틀려요. 이번 기회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기 아니고 기회 장세에서 큰 기회 놓지 말자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없으실 거예요. 제가 워낙에 뭐 상세하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거 좀 아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다가 자신 없고 그리고 기회 잡겠다는 분들은 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혼자 하셔도요.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최소한 중간 이상 갑니다. 근데 뭐 중간 가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 수익을 내야 됩니다.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 기회 꼭 잡기 바랍니다. VIP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꼭 돈 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한 대표가 무방하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VIP 오실 분들은 과감히 오시고 오시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 대표 무방을 드신 분들은 꼭 대박을 터뜨리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신규회원들은 거기 카페에다 종목 올려놓으세요. 신규회원들 카페 놓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